여러분, 그 식당에 여러분이 식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하더니 안 멈추는 거예요. 약간 이거 떼쓰는 것 같고. 이럴 때 보통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솔직히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도 어린아이들을 조금 귀찮아 하셨어요. 교감도 어렵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애들을 볼 일이 없어지다가 이제까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당에서 그게 일정 시간 아니면 비행기에서 일정 시간 넘게 이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부모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랬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는. 아니, 애를 보긴 하는 거야? 울면은 어떻게 좀 해야지. 이랬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시끄럽게. 그냥 속으로 말은 안 했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뭐였냐면 제가 조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내 조카라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이번에 여행을 좀 길게 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그 아이의 뭐 기분이라든지 상태라든지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를 제가 가진 적은 없으니까. 근데 초반에는 제 조카가 엄청 좋았단 말이죠, 컨디션이. 근데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고 재우긴 하지만 낮잠을 푹 못 잔 거예요, 1살짜리 애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체력이 막 깎였겠죠. 그러면서 애가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안 좋아하니까 설사를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설사를 해도 기분 더럽고 좀 예민해지거든요. 먹을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아이는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서 그게 짓무르니까 너무 아팠던 거예요, 애는. 그러니까 변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엉덩이가 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근데 이제 이게 말로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1살이라서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왜 울지 하는데 숙소 와서 보니까 엉덩이가 다 짓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꿔가고 계속 누나랑 매형이 엄청 처치를 잘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나를 불쾌하게 했던 경험들 중에 대다수가 이런 거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랑 매형,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도 그 울음이 안 그쳐요. 느꼈죠. 이게 약간 내 조카라서 이쁘고 그래서 걔는 울어도 돼, 이게 절대 아니고 그렇게 우는 이유가 그런가 보다 넘겼으면 됐는데 내가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말지 이러면서. 그리고 한때 약간 그런 맘충이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막 요즘에도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쓰이면서 이제 약간 터부시 됐잖아요. 약간 좀 매형이나 누나는 그렇게 울음이 진정이 안 되면 아예 밖으로 데려 나가더라고요.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근데 애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막 말 잘 듣는 애, 막 그래도 5살, 6살짜리 애가 그렇게 막 떼쓰고 징징거리고 뛰어다니는 건 당연히 부모님이 감독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아니라고 봐요. 공공장소에서는. 집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말 못하는 갓난애기, 비행기에서는 귀가 아파서 운대요. 난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성인이니까 울지 않겠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이걸 멈추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아픈 거지. 예. 저희도 막 깊이 잠수할 때 이게 안 돼가지고 아픈 적, 차를 타고 고산지대 가는데 귀가 멍멍했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물을 먹인대요. 꿀꺽하면 이제 땅 뜨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정말 부모는 정말 위대하구나를 느꼈어요. 일주일 동안 보면서. 제가 뭐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애를 볼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좋았는데, 그래서 너무 찡찡대고 막 땡깡 부리고 이럴 때 제가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힘드냐? 괜찮아? 했더니 되게 덤덤하게 2살까지는 그냥 강아지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약간 놀아주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뭔가 나보다 그릇이 크다라고 느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확실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저 먹여 살리는데 엄청 바쁘거든요. 어떠한 생명을 돌본다는 거, 그게 아기가 됐던 정말 조그만 애완견이 됐던 동일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어느 생명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게 고귀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제 조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양보라도 한 번 더 해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경험을 안 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제 기분이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확실히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배워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적던 간에 확실히 그런 거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안 그러면 혼자 살 수밖에 없는데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그러면서 이해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삶의 모토가 역지사지였거든요. 역으로 지랄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그 사람도 뭔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겠거니 했는데 그게 저는 국한이 어른들한테만 있었나 봐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좀 더 냉혹했던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엄청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잣대를 조금 세게 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걷다 대고 제가 그 부모나 그 아이들한테 뭐라 한 적은 절대 없지만 이번 여행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청소년일 수도 있고 하시겠지만 보이는 현상에서 보이는 그 사실 그대로를 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저러는 게 원해서 저런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도 어느 힘든 분야에 어느 상황에 있던 간에 그래도 좀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챙겨주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그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느낀 거는 내 조카는 나를 엄청 좋아한다.
그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예. 아,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예. 옛날에 뜨문뜨문 볼 때는 볼 때마다 약간 울었거든요. 처음 보고. 근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빵긋빵긋 웃고 이러는 게 이래서 조카 바보가 되나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강요는 아니지만 느낀 것 자체를 그냥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사람이기에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에 같이 살 수 있고 그러면 좀 이런 분쟁이나 오해 같은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편을 가르는 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내 권리는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권리마저도 기꺼이 좀 양보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선행들이 계속 이렇게 전염된다고도 하잖아요. 전 그 말을 되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았을 때 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간직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꼭 제가 도울 일이 생겼을 때 꼭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요. 힘 닿는 한. 요즘 뭐 다들 많이 힘들고 한데 그렇게 한번 가까운 사람도 챙겨보는 건 어떨지 그냥 한번 시부려 봤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양보와 호의를 받고 자란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았나. 또 그러면서 예전에 받았던 그런 호의와 감사함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엄청난 호재가 생기기를, 그리고 호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그냥 좀 진지하게 씹으려 봤어요. 네.